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무엇을 먹고 자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힘이 달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숨이 달라지고 나아가 5년, 10년 후에 근육 나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단백질만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와 활용입니다. 낮에 먹은 단백질이 밤에 다시 근육으로 합성될 때 작은 열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간단한 간식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노화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단백질 간식을 소량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2주 후 근육량이 평균 8% 더 유지되었습니다. 8%라니 수치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일상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8% 차이가 나면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몇 분을 더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밤 간식이라는 개념이 의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두부 한 조각, 요거트 한 컵 삶은 달걀 반쪽 같은 아주 소박한 간식이 노인의 근육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듭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밤에 먹는 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이지 밤에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백질 중심의 소량 간식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주며 성장 호르몬 분비와 맞물려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이렇게나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밤부터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좋은 밤 간식, 근육을 망가뜨리는 4가지 나쁜 야식, 그리고 실제로 70세 어르신이 3개월 만에 근육을 회복한 사례까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저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도시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에 일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근육을 젊게 되살리는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낮에 고기도 먹고 콩도 먹고 단백질 음료도 챙기는데 왜 근육이 점점 줄어들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먹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흡수된 단백질을 적절한 시기에 근육 합성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라고 부릅니다. 20대 청년은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반응이 둔해집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Anabolic Resistance, 즉 동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밤 간식의 힘이 나타납니다. 잠들기 직전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면 수면 중에도 근육 합성이 이어집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 음료를, 다른 그룹은 위약을 마시게 했습니다. 12주 후 단백질 음료를 마신 그룹은 밤새 근육 단백질 합성이 22% 증가했고 실제 근육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간식 하나가
노인의 근육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꼭 비싼 단백질 음료를 마셔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트 두부 삶은 달걀 심지어 따뜻한 두유 한 컵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량의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수면 중에도 근육세포를 하나하나 다시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밤에 뜨거운 두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 이 습관이 고령자의 근육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래된 생활 습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밤에 먹는 건 소화에 부담을 주고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말할 때입니다. 소량의 단백질 간식은 오히려 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카제인 단백질이나 두부처럼 소화가 천천히 되는 단백질은 장시간 동안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근육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그냥 자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 근육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작은 간식 하나를 챙긴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밤새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근육 합성의 힘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그냥 공복으로 주무시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단 한 번의 간식이라도 시도해보세요. 그것이 근육을 젊게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이 회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 키 클 때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특히 60세 이후에도 성장 호르몬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역할은 키가 아니라 근육 회복과 유지에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잠든 직후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후 10년마다 성장 호르몬 분비는 약 14%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 청년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렇다면 밤마다 근육을 지켜주던 중요한 호르몬이 줄어드니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밤 간식이 성장 호르몬의 효과와 맞물려 근육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공동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기 전 단백질 간식을 섭취하게 한 결과 성장 호르몬 분비, 직후 혈액 내 아미노산 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장 호르몬이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공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단백질과 성장 호르몬이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처럼 작용한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마치 건축 현장의 현장 소장입니다. 근육을 짓고 회복시키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시를 해도 벽돌 단백질 아미노산 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죠. 이때 자기 전 간식은 바로 벽돌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소장이 지시를 내리는 시간과 벽돌이 도착하는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면 근육은 밤새 쉬지 않고 튼튼하게 재건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 전 소량의 단백질 섭취가 수면의 질까지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혈당 변동을 줄여서 숙면을 돕고 숙면이 다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일종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거나 혹은 달콤한 간식을 먹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벽돌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고 달콤한 간식은 혈당 급등으로 숙면을 방해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까지 억제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와 단백질 간식이 반드시 연동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임상시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밤 간식을 꾸준히 챙기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와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밤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밤 두부 반모 요거트 한 컵, 따뜻한 두유 한 잔 같은 소박한 간식이 여러분의 성장 호르몬과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 성장 호르몬은 끝났겠지 라고 단정하는 순간 회복의 길은 닫힙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로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면 왜 시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실리고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수월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과 간식의 시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뭔가 먹으면 살만 찌지 않나요? 네, 잘못된 간식을 먹으면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간식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들어 있을 때도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낮에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된 후 한밤중이 되면 혈당이 흔들리면서 공복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때 작은 단백질 간식은 혈당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단백질 위주의 소량 간식을 섭취한 65세 이상 그룹은 공복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야간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숙면을 유지할 수 있고 숙면은 다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생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매일 밤 과일 주스를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지만 사실은 높은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오히려 잠을 자주 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꿔서 자기 전에는 작은 그릭 요거트 한 컵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혈당 안정만으로 근육 회복을 설명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안정되어야 숙면이 보장되고 숙면이 보장되어야 근육 단백질 합성이 원활히 일어납니다. 결국 근육 건강과 혈당 안정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카페인과 당분이 많은 간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커피, 초콜릿, 케이크 같은 간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린 뒤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고 결국 근육 합성보다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밤에 과자를 먹고 잤더니 새벽에 자꾸 깬다. 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더 무겁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간식이 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달지 않은 요거트 두부 삶은 달걀 반쪽 소량의 견과류 같은 간식은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조금 넣어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것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한겸 효과로 인해 근육 통증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래된 생활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잠에서 몇 번이나 깨셨나요? 혹은 새벽에 배가 고파 일어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혈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작은 단백질 간식으로 이 파도를 잠재워 보십시오.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 다리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고 마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당 안정과 숙면의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백질은 기본 재료일 뿐이고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고 유지하는 데는 수많은 보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엔진만 있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기름, 전기, 윤활유가 함께 맞물려야 움직이듯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슘, 마그네슘, 아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칼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핵심 신호를 전달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고 아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유럽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 유지율이 4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연이 부족한 노인들이 근육량이 더 빠르게 줄고 피로감을 더 자주 호소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근육을 지켜주는 건 단백질만이 아니라 이 보조 영양소들의 협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양소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밤 간식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나 두유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마그네슘과 아연의 보고입니다. 달걀 노른자 역시 아연과 셀레늄이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작은 불씨를 더해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노인들에게 밤마다 소량의 호두를 간식으로 섭취하게 했습니다. 12주 후 이들은 단순히 근육량뿐만 아니라 근육의 피로 회복 속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호두 속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의 복합작용에서 찾았습니다. 즉, 단백질 외에 작은 영양소들이 근육에 휴식과 활력을 동시에 준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공급하면 보조 영양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령자가 단백질만 챙기고 다른 영양소를 소홀히 하면 소화 불량이나 흡수 장애 때문에 단백질 자체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려면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요거트 한 컵, 두부 몇 조각, 견과류 한 줌.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근육을 위해 작은 팀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건축 자재이고 칼슘은 신호등, 마그네슘은 엔진, 윤활유, 아연은 현장의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공사가 멈추지만 함께 있으면 밤새 근육이 활발히 회복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간식을 고를 때 단백질만 보셨나요?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는 영양소까지 보셨나요? 오늘 밤부터는 작은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단백질과 함께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담긴 간식을 선택한다면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무릎과 허리에 전해지는 힘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밤에 뭔가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간식이 근육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드는 과자,
달콤한 빵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이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달콤한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보다는 지방 저장을 더 강하게 촉진합니다. 결국 근육 합성은 뒤로 밀리고 지방만 늘어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자기 전에 단백질 간식을, 다른 그룹은 달콤한 빵과 과자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후 단백질 간식을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했지만 과자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평균 4% 줄어들었습니다. 근육이 줄면 체중계 숫자는 같아도 실제 힘은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생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잠이 잘 온다며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후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체지방은 늘었는데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밤마다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결국 근육 합성을 방해했던 겁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식의 종류보다는 총 칼로리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밤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같은 200칼로리라도 단백질 위주의 요거트와 설탕이 가득 든 빵은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자는 근육 회복을 돕지만 후자는 근육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젊을 때보다 당분의 해로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빵 한 조각이라도 70세 어르신의 몸에서는 근육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더 쉽게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야식은 근육에 치명적이다라는 의학적 경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과자를 먹고 잤더니 아침에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든다면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간식을 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간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간식일까요? 아니면 근육을 조용히 녹여버리는 달콤한 간식일까요? 선택은 분명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 허리 힘, 삶의 독립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이 최고지. 실제로 술은 처음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술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늦은 밤 알코올이 근육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단백질 합성 과정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단백질 간식을 챙긴다고 해도 술이 들어오면 몸은 근육을 만들기보다 알코올 해독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 결과 근육은 밤새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기 전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했을 때 밤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소량의 술이더라도 고령자에겐 근육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술은 내 인생의 활력소라고 하시며 매일 밤 맥주 한 캔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줄었고
검사 결과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식사와 운동은 잘 챙기셨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원인은 매일 밤의 맥주였습니다. 맥주 한 캔이 그의 근육 회복을 매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량의 레드와인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낮이나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한 잔은 경우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늦은 밤입니다. 밤 시간대의 알코올은 수면 구조를 깨뜨리고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근육 회복은 멈춰버립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낙상 위험입니다. 고령자가 밤에 술을 마시면 수면 중 화장실을 가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근육과 뼈를 한 번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술을 마셨더니 아침에 몸이 더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더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간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을 빼앗아가는 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나고 싶다면 오늘 밤 술잔 대신 작은 단백질, 간식을 손에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출출하면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근육을 지치게 만드는 숨은 함정입니다. 밤 시간대에 카페인과 무거운 야식은 위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근육 회복까지 방해합니다. 먼저 카페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피곤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체내에서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늦게까지 신경계를 자극해 숙면을 방해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의 핵심 열쇠인데 그 시간이 망가지면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도 소용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저녁 6시에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수면 깊이가 평균 20% 이상 얕아졌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 같아도 깊은 회복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근육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무거운 야식입니다. 라면, 튀김, 기름진 음식은 위장을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위장이 밤새 소화하느라 쉴 틈이 없으면 근육 역시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계속 움직여야 한다면 근육 회복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69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출출하다고 라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국물까지 마시면 든든하다는 기분이었지만 몇 달 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속쓰림이 심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장 점막이 예민해져 있었고 근육량도 줄어 있었습니다. 결국 야식 때문에 위장이 혹사당하고 그 결과 근육 회복의 기회를 잃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안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오니 야식이라도 먹는 게 낫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입니다. 라면 대신 두유 과자 대신 삶은 달걀 튀김 대신 요거트를 고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야식이라도 위장을 부담시키지 않는 음식을 고르면 근육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밤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현상이 흔해집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이 방해될 뿐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와 근육 소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잤더니 새벽에 속이 쓰리고 아침에 다리에 힘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위장 문제만이 아니라 근육 회복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위장을 혹사시키는 야식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장도 편안하게 하고 근육까지 살리는 소박한 간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꾸고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바단백질, 쿠키 고단백 음료, 심지어는 단백질 감자칩까지. 광고 문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처럼 젊음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제품들이 과연 60세 이후에 근육을 지켜줄까요? 문제는 겉포장과 실제 내용물의 차이입니다. 많은 단백질 간식이 사실은 단백질보다 당분과 첨가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겉에는 단백질 식량이라고 크게 쓰여 있지만 작은 글씨를 보면 설탕이 15g, 지방이 8g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이런 간식을 밤에 먹으면 근육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며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백질바 50종을 분석했더니 절반 이상이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탕과 다름없는 수준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노년층은 이런 제품을 근육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운동 후 단백질 바를 챙겨 드셨습니다. 이제는 단백질도 챙기니 근육이 좋아지겠지 하고 믿으셨지요. 그러나 몇 달 후 체중은 늘었는데 근육량은 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백질 바 속 숨은 설탕과 첨가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백질보다 당분에 더 크게 반응했고 그 결과 지방은 쌓이고 근육은 줄어들었던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고단백 제품이라도 선택만 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성분표를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포장과 광고 문구에 속아 실제로는 근육을 해치는 가공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신 단백질 간식의 뒷면 성분표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건강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글씨로 숨겨진 설탕, 포도당 시럽, 인공향료는 근육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식 간식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요거트, 무염, 견과류 같은 단순하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야말로 진짜 근육을 지켜주는 간식입니다. 화려한 포장재는 없지만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을 위해 단백질 바를 먹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과자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부터는 가공 간식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시고 단순한 자연식 간식으로 근육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간식과 근육을 해치는 나쁜 간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론은 알겠는데 정말 생활 속에서 효과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원래 활발하셨지만 68세쯤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서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근육량을 측정해보니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15푸트나 낮게 나오셨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보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늘려보셨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계단 오르기도 시도하셨죠.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곤만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밤 간식의 중요성을 처음 들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소량 챙기세요. 두부, 요거트 달걀 견과류 중에서 편한 걸로. 박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해 보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두부 반모와 따뜻한 두유 한 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근육량 검사를 다시 해보니 놀랍게도 7%가량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엔 시장 가는 길도 힘들어 택시를 탔지만 이제는 걸어서 다녀오고 집안일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내 몸을 다시 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두부 반모가 내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양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동과 영양은 함께 가야 하고 특히 밤 간식은 근육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에 힘이 빠져 외출을 꺼리고 계신가요? 박 어르신처럼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자기 전에 간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육은 관리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밤 두부 반모 요거트 한 컵 삶은 달걀 반쪽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간식 하나가 사실은 근육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셨을 겁니다. 먼저 좋은 간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두부, 요거트 삶은 달걀 따뜻한 두유 무염 견과류.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이 풍부하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근육 회복을 돕는 미네랄이 들어있다. 혈당을 급격히 흔들지 않고 안정시킨다.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주어 숙면을 돕는다. 이 좋은 간식들은 수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맞물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마치 조용히 뒤에서 근육을 받쳐주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입니다. 반대로 나쁜 간식은 어떠했나요? 달콤한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늦은 밤에 술커피 기름진 라면이나 튀김, 그리고 포장만 번지르르한 가공 단백질 바. 이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린다. 위장을 과도하게 혹사시켜 숙면을 방해한다. 성장 호르몬 분비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근육은 약해지고 지방은 쌓이게 만든다. 결국 선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밤 간식이지만 어떤 간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다리는 전혀 다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그냥 달콤한 것으로 위로받자.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근육 약화, 무거운 몸 자주 넘어지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쪽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은 소박한 단백질 간식으로 내 몸을 살리자. 그 길 끝에는 가벼운 발걸음, 독립적인 생활, 활기찬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모든 날마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날에 좋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근육을 젊게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좋은 간식을 선택하면 내일 아침 반드시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선택의 누적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떤 간식을 고르시겠습니까? 근육을 살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녹여버리는 길입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밤마다 간식 하나가 근육을 젊게 만든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좋은 간식과 나쁜 간식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부, 요거트, 달걀, 견과류 같은 소박한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반대로 달콤한 과자 기름진 라면, 늦은 밤의 술잔은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두부반모 따뜻한 두유 한 잔, 요거트 한 컵. 그 작은 습관이 쌓여 내일 아침을 바꾸고 다가올 1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을 다시 씁니다. 여러분도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돌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여러분이 평소 즐겨 드시는 밤, 간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 특히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분들의 근육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작은 간식 하나가 내일의 힘찬 발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근육이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면역력의 근본적인 토대라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 저장고일 뿐 아니라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신호물질까지 생산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독감에 걸렸을 때 회복이 느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적은 노인은 백신 효과도 떨어지고 작은 상처조차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은 우리 몸에 숨은 면역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의학자들이 근육은 제2의 면역장기라고까지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힘이 없을 뿐인데 왜 감기에도 잘 걸리지? 사실 그 답은 바로 근육에 숨어 있습니다. 근육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무기창고이자 염증을 조절하는 지휘관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근육보다는 체지방이 면역 조절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면역과 근육을 함께 살리는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의 시청자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은 4분의 1 이상 사라지고 면역력도 함께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일 뿐 아니라 면역세포가 활동할 때 필요한 무기와 갑옷이 됩니다. 백혈구 항체, 심지어 바이러스와 싸우는 효소까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 뿐 아니라 면역력도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택지는 더 넓습니다. 닭가슴살, 생선두부, 달걀 같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챙겨도 근육을 살리고 동시에 면역력의 첫 번째 방패를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염병 입원율이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힘을 주는 영양소가 아니라 감염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밥만 잘 먹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흰쌀밥만으로는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배를 채워줄 뿐 면역과 근육을 지킬 재료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밥을 많이 먹어도 기운이 빠지고 쉽게 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령자라면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적절히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질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기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하나,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생선이나 살코기를 소량 곁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근육의 단단함과 면역의 강인함을 동시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백질 음식을 몇 가지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보시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단백질이 면역의 첫 번째 방패라면 색깔 있는 채소들은 두 번째 방패라 할 수 있습니다. 초록, 주황, 보라색의 채소 속에는 근육과 면역을 동시에 살려주는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근육세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당근,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하며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보라색 양배추나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키워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미국의 한 노인 복지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채소 색깔 다양성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흰색 채소만 먹던 그룹보다 다채로운 색을 챙긴 그룹이 독감 계절 동안 감염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골고루 먹는 것이 면역을 살리고 근육 손실을 늦춘다는 결과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김치만 먹으면 채소는 충분하지 않나. 물론 김치는 훌륭한 발효. 채소지만 색깔과 영양의 폭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가 몸에 서로 다른 무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 가지 채소에만 의존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항산화제 보충제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자연식품에서 얻는 항산화제가 더 효과적이고 흡수율도 높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약이나 보충제보다는 실제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3가지 색의 채소를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 당근, 볶음까지 무침을 한 접시에 올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켜주고 면역을 단단히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색깔 채소를 드셨나요? 혹시 기억나신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일 식탁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장창입니다. 장 속에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면역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발효식품의 힘이 나타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유익한 균이 가득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나쁜 세균을 억제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근육도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근육의 재료가 되고 장내 균형이 잡혀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발효 유제품을 섭취한 70대 노인은 감기와 폐렴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도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치를 꾸준히 먹는 어르신이 병원에 덜 가는 이유, 단순히 입맛 때문이 아니라 면역의 뿌리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위장이 약해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사실 일부 분들은 처음에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양을 조절하면 오히려 장이 균형을 찾아가며 편안해집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임상 결과는 자연 발효식품이 보충제보다 더 다양하고 강력한 균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끼 밥상에 발효 음식을 꼭 올려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 점심에 김치 몇 젓가락, 저녁에 청국장 찌개. 이 소박한 습관이 면역을 깨우고 근육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발효 음식이 올라오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육과 면역을 동시에 지켜주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들깨, 해바라기 씨 같은 음식은 작은 크기 속에 엄청난 영양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간식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근육과 면역의 밀무길입니다. 견과류 속에는 단백질과 더불어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근육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씨알류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 수축과 회복, 그리고 면역세포의 신호 전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에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 감소가 현저히 적었고 감기와 감염으로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한 줌의 힘이 이렇게 강력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살찌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줌, 즉 손바닥에 가득 찰 정도만 드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이 균형 있게 작용해 체중보다는 건강에 더 큰 이익을 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견과류 섭취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있지만 근육에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견과류가 근육 손실과 노소의 증후군 예방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오트밀에 아몬드를 올려 드시거나 점심 후 간식으로 호두를 몇 알 드시는 것, 또는 저녁 식사에 들깨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근육은 더 탄탄해지고 면역은 더 든든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즐겨 드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따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달콤한 음식은 잠깐의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달콤함이 근육과 면역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과하게 들어간 음식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근육을 조용히 녹여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과도하게 자주 분비되면 몸이 점점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는 영양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근육 합성은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면역세포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설탕 섭취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했고 단순한 감염에도 더 취약했습니다. 달콤한 빵 쿠키 단 음료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 파괴자이자 면역 억제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나, 학계 일부에서는 설탕 자체보다도 과식과 운동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설탕이 많은 식단을 가진 사람일수록 운동 효과가 줄고 근육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설탕은 근육과 면역 모두에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달콤한 케이크를 먹은 뒤에는 기운이 잠깐 솟지만 곧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느낌.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복은 결국 근육을 더 빨리 소모하게 만듭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맛이 당길 때 설탕이 든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과, 베리류, 배 같은 과일에는 천연 당분과 함께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셨나요? 커피, 음료, 간식 속 숨어있는 설탕까지 떠올려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손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가공육들이 근육과 면역을 무너뜨리는 수문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 나트륨, 그리고 각종 첨가물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키우고 혈관과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근육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면역세포 역시 염증이 많아진 환경에서는 약해지고 병원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WHO는 가공육을 발암 가능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유럽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가공육 섭취가 많은 노인일수록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르고 독감 같은 감염 질환 발생률도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근육과 면역을 동시에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공육을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꾸준한 섭취 자체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건강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공육 대신 자연식 단백질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행 중 간단히 햄 샌드위치를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고 힘이 빠졌던 기억. 이는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과도한 나트륨과 지방이 몸에 부담을 준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 식탁에 햄 대신 달걀 프라이를, 점심 도시락에 소시지 대신 구운 생선을, 저녁 술안주에 베이컨 대신 두부 요리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전환이 근육을 살리고 면역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가공육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두 잔 술은 약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술은 근육과 면역에 치명적인 악순환 루프를 만듭니다. 술이 몸속에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가 방해받습니다. 즉, 술을 자주 마시면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알코올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술 섭취와 근육량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그룹은 근육 손실 속도가 훨씬 빨랐고 폐렴 같은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술이 만든 악순환은 근육과 면역을 동시에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적당한 와인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알코올이 주는 일시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해로움이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작은 양의 술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기운이 빠지고 쉽게 감기에 걸린 경험. 이는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술이 면역세포를 잠재우고 근육 회복을 방해한 결과입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횟수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대신 따뜻한 차나 발효 음료를 선택하면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근육과 면역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줄이거나 끊어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짠 음식은 입맛을 돋우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면역 모두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단순히 혈압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수분을 빼앗고 면역세포의 기능까지 약화시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결과 근육이 쉽게 건조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면역세포 역시 활동하려면 일정한 수분 환경이 필요한데 나트륨 과다는 이 균형을 무너뜨려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노인 그룹은 감염성 질환 발병률이 높았고 근육량 감소 속도도 빨랐습니다. 짠 음식을 즐기면 순간적으로는 맛있고 기운이 나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과 면역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나트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IgA 이상의 소금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짭조름한 국이나 젓갈을 많이 먹은 날, 밤에 다리가 붓고 다음 날 몸이 무겁던 기억. 이는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나트륨 과잉이 근육과 면역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맛보는 겁니다. 또 소금을 줄이는 대신 허브나 마늘, 후추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은 풍부하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짠 음식을 드시나요? 혹시 나트륨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다시 살아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활력 엔진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천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무엇보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장기 연구에서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같은 나이임에도 병원에 덜 가고 회복 속도도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고 상처가 나도 회복이 빠릅니다. 근육이 면역의 숨은 조력자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데 그치지 않고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근육은 움직이는 내분비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호르몬도 나온다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공장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육보다 심폐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근육과 면역이 동시에 강해야 고령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심폐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의 활력은 떨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통해 근육이 회복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자꾸 눕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가볍다. 감기에 잘 걸리던 내가 요즘은 감기 기운조차 없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근육이 면역을 지켜준다는 과학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 단백질을 놓치지 않는 식사 색깔 있는 채소와 발효 음식, 그리고 한 줌의 견과류. 이 모든 것이 모이면 근육은 살아나고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큰 성취로 돌아올 것입니다. 면역이 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 덜 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평온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작은 감염에도 쉽게 쓰러지고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역이 단단해지면 이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에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2세 김 어르신은 예전에는 독감에 걸리면 한 달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육 운동과 단백질, 채소 발효 음식, 견과류를 꾸준히 챙긴 이후로는 감기 증상이 와도 며칠 안에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몸이 강해지니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 그렇습니다. 면역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줍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면역이 튼튼하면 정신적 평온함까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건강할 때는 사소한 일에도 덜 불안하고 삶의 속도가 차분히 흘러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작은 감기에도 과도한 불안이 따라옵니다. 혹시 큰 병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히 질병 예방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면역은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듯 천천히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숨이 덜 가쁘고 밤에 잠이 깊어지고 감기에 덜 걸리게 되는 작은 경험들이 바로 평온함의 시작입니다. 실천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식탁 위의 음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그와 함께 오는 평온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온함을 느끼시나요? 혹시 면역이 강해졌다고 체감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이라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두부 생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장을 살리는 발효식품, 그리고 작은 한 줌의 견과류와 씨앗. 이들은 근육을 살리고 면역을 단단히 세워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설탕, 기름진 가공육, 빈번한 음주, 짠 음식, 즉 나트륨 과다. 이들은 조용히 몸속을 약하게 하고 면역을 흔들어 놓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다시 활력이 돌아오고 면역이 강해지면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덜 앓는 삶이 아니라 더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후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끼 식탁에서 단백질을 더하고 색깔 채소를 곁들이고 짠 국물은 밥만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 더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